안녕하세요, 이노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티커는 NTLA입니다. 인텔리아는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직접 수정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지 않고 치료제를 체내에 투여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인비보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매번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방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치료로 질병의 원인을 장기간 억제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의 대부분은 HAE 치료제인 롬보지와 ATTR 치료제인 넥스지, 이 두 파이프라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롬보지입니다. 롬보지는 HAE라고 부르는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입니다. HAE는 갑작스럽게 얼굴이나 팔, 다리, 복부 또는 기도가 붓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요. 롬보지는 간세포의 KLB-KB1 유전자를 편집해 칼리크레인이라는 단백질을 장기간 낮추는 방식인데 인텔리아가 권리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넥스지입니다. 넥스지는 ATTR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하기 위해 간에서 TTR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비활성화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ATTR-CM과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ATTR-VPN을 대상으로 각각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리제네론과 공동 개발하며 리제네론이 전 세계 개발비와 상업이익의 약 25%를 분담합니다. 최근 가장 긍정적인 소식은 롬보지의 헤일로 임상 3상 결과입니다. 총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롬보지 50mg을 한 번 투여했는데요. 주요 평가 기간 동안 월 평균 HAE 발작이 위약, 영어로는 플라시보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롬보지 투여 환자의 62%는 6개월 동안 발작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 장기 예방 치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약군의 해당 비율은 11%였습니다. 중증도 또는 중증 발작은 91% 감소했고 응급치료가 필요했던 발작도 89% 감소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재까지 롬보지 투여군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보고된 부작용은 모두 경증이나 중증도였습니다. 이 결과는 보통 NEJM 또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부르는 유명 의학 저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반면 넥스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2025년 환자 1명에게서 심각한 간 수치 상승이 발생하면서 매그니튜드와 매그니드2 임상이 중단됐는데요. FDA는 2026년 1월 PN 임상, 3월에는 CM 임상의 홀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현재 두 임상 모두 환자 스크리닝이 재개됐지만 간 안정성 모니터링이 강화됐기 때문에 넥스지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롬보지의 BLA 제출 완료입니다. BLA는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의 약자로 바이오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텔리아는 현재 롤링 서미션 방식으로 자료를 순차적으로 FDA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2026년 하반기에 제출을 완료하고 승인받을 경우 2027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롬보지를 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넥스지의 매그니튜드2 임상 환자 등록 완료입니다. 회사는 역시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등록 속도뿐 아니라 임상 재개 이후 새로운 중증 간 이상이 발생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회사는 현금과 시장성 증권 약 5억 1,7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구개발비는 약 8,100만 달러, 판매 관리비는 약 3,500만 달러였고 순손실은 약 9,600만 달러였습니다. 롬보지 출시를 준비하면서 영업과 의료 조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화 관련 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4월 말 퍼블릭 오퍼링, 즉 유상증자를 통해 순수입 약 1억 9,5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를 1분기 말 현금에 단순 합산하면 약 7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 자금으로 2028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임상과 상업화 비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추가 증자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상 결과가 좋았는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넥스지의 안정성 사건입니다. 2025년 임상 중단과 환자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넥스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텔리아의 인비보 크리스퍼 플랫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임상홀드는 모두 해제됐지만 한번 편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료제라는 특성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할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자입니다. 회사의 주가는 4월 13일 기준 $15 87센트였지만 이후 신주 발행 가격은 $10 75센트로 결정됐습니다. 추가 발행된 주식은 옵션 물량을 포함해 약 1926만 주로 1분기 말 주식수와 비교하면 약 16%에 해당하는 상당한 딜루션, 즉 주식가치 희석입니다. 7월 29일 종가 기준 주가도 약 $10 80센트로 증자 가격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롬보지는 임상적으로는 상당 부분 성공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FDA 승인과 보험 적용, 치료제 가격, 그리고 환자들이 영구적인 유전자 편집 치료를 실제로 선택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좋은 임상 결과보다 안정성 위험과 증자, 그리고 상업화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텔리아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HA 치료제 롬보지입니다. 임상 3상에서 강한 효능과 양호한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제 위험의 중심은 임상 성공 여부에서 FDA 승인과 실제 상업화로 이동했습니다. 넥스지는 두 임상이 모두 재개되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다시 살아났지만 간 안정성 문제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가치를 바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텔리아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롬보지에 넥스지의 회복 가능성이 옵션처럼 붙어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증자 가격 부근까지 내려온 만큼 업사이드는 분명 존재하지만 유전자 편집 바이오 기업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추가 증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롬보지의 BLA 제출 완료와 넥스지의 추가 안정성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개인적인 공부와 기록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티였습니다.